일본의 모든 기술을 갈아넣어 만든 전투기 F2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옆 동네인 일본이 혼을 갈아넣어 만든 매우 강력한 전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41년 12월 7일 수백 대의 일본 항공기가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으로 날아왔습니다. 기습적으로 감행된 진주만 공습은 미국을 적잖이 당황시켰죠. 이때 투입된 전투기는 바로 영식 함상 전투기였습니다. 흔히 제로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로센은 일본의 미쯔비시가 설계 및 개발한 기체로 뛰어난 기동성과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긴 항속거리를 보유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술의 결정체로 불렸던 녀석입니다. 과거에 일본군이 나오는 영화에도 항상 등장하는 만큼 대중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전투기죠. 하지만 당시 일본 입장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이었다고 할지라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는 급진적인 기술의 진보가 있던 시기였고 일본은 다른 나라들의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로센도 일본의 걸작이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죠. 특히 엔진의 출력이 약해 비행 성능을 이끌어내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제로센의 엔진 출력은 940에서 1000마력에 불과했는데 동시대 영국과 독일 전투기는 1200마력을 거뜬히 넘었죠. 이렇게 부족한 엔진은 제로센을 갉아먹었습니다. 기동력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체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무장을 빼거나 넣어야 하는 부품들을 넣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전기도 성능이 좋지 않아 잘 되지도 않는 무전기를 달아나 봤자 무겁기만 하다고 떼버리자는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량화를 외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장갑을 해제해야 했고 방어력이 극강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장갑이 약해지는 수준을 넘어 기체 자체의 골격도 가볍게 만들고자 했고 결국 급선회 시 불안정한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일본의 전투기는 정말 많은 단점이 있었지만 제로센은 나름대로 일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기술력을 갈아넣었지만 미국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고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했죠. 결국 일본은 두 방의 핵폭탄을 맞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장 먼저 속행된 것은 일본군의 해체였습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모든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켰고 강제 해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1945년부터 약 10년간 군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미군이 대신 일본의 국방을 수행했고 일본은 단지 경찰만 있는 나라였죠. 하지만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터졌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세력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도 일본을 마냥 무장 해제 상태로 두는 것은 좋을 리 없었고 소련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일본의 무장을 지지하죠. 그렇게 일본은 1954년 자위대법을 통과시켜 일본을 지키는 군 조직을 형성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은 군대 조직과 유사하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는 군 조직이기 때문에 군대라고 분류되지 않고 자위대라고 분류되죠. 자위대는 오로지 일본을 방어할 목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군대가 사라졌던 일본은 당연히 방산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졌는데 육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각종 자위대로부터 많은 군수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미군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했지만 일본 내에 있는 방산업체들의 생명줄도 살리고 자국의 기술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일본산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처음엔 조종사 훈련기를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후에 일본 항공 자위대에서 사용할 전투기 생산도 꿈꿨죠. 전쟁이 끝난 이후 일본이 처음 도전한 자국산 항공기는 T-1이라고 불리는 훈련기였습니다. 전투기를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본 경험을 살려 무난하게 항공기 개발에 성공했죠. 하지만 T-1은 음속 이상으로 비행할 수 없는 아음속 훈련기였고 당시 일본에는 F4 팬텀과 같은 초음속 기체들이 즐비했습니다. 당연히 아음속 기체로 훈련한 조종사들이 F4 팬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고 따라서 초음속 훈련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초음속 기체를 만들 수 있어야 세계의 항공 기술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었고 나아가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1967년 TX라고 불리는 사업을 시작했고 세계의 일본 업체가 사업에 참가했죠. 후지, 가와사키, 미쯔비시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과거 일본의 전투기인 제로센을 만든 미쯔비시는 그 경험을 살려 TX 사업에 채택됩니다. 미쯔비시에서 제안한 설계안은 XT2라고 불렸는데
개발의 목적 자체는 고등 훈련기를 만드는 것이지만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기체가 잘 만들어져 지상 공격기나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미쯔비시가 설계한 모델을 바탕으로 1969년 3월 CJ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훈련기의 용도로 사용했지만 전투기로도 개발되었고 F1이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받아 일본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로 기록되었습니다. F1의 이름은 레이센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기존의 제로센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과거 태평양 바다를 누비던 제로센처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였죠. F1이 그토록 뛰어나고 대단한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일본은 스스로 개발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F1의 뒤를 잇는 새로운 기체 개발에 착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공산업은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F1과 같은 전투기를 개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F4 팬텀과 같은 미국제 전투기에 의존했고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수입산이다 보니 항공업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항공사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맥도널 더글러스와 같은 미국의 항공업체와 손을 잡고 항공기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당시 F-15를 일본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면허 생산권을 취득해 F-15J를 조립 생산했는데요. F-15와 같은 잘 만들어진 미국산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는 방향이 가격도 저렴했고 위험도 낮았기 때문에 굳이 일본산 전투기를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게 일본 내에서는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기를 독자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류와 그럴 필요가 없고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만 잘 받아와서 잘 개량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로 나뉘었죠. 이때 미국이 일본의 항공산업에 살짝 개입하게 됩니다. 일본이 마음먹고 전투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차후 프랑스나 유럽과 같이 미국의 전투기 판매 실적에 영향을 주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어도 미국제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일본이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더 이상 미국제를 사지 않을 상황도 우려했죠.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전투기를 개발하면 힘드니 미국이 일부 기술을 제공할 테니 같이 전투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FA-18이라는 미국의 함재기의 기술 일부를 일본에게 이전하고 F-16을 기반으로 일본의 주도하에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대신 일본이 새롭게 개발하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일본의 기술을 미국이 공유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달았죠. 이렇게 미국과 일본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고 미쯔비시가 주도해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1995년 이렇게 F2라는 일본의 전투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F2는 전장이 15.5m에 중량은 9.5톤이며 승무원은 기본적으로 1명이 탑승합니다. 다만 복좌형의 경우 2명이 타는 기체도 있죠. 최고 속도는 마하 2이며 작전 반경은 833km입니다. 최고 비행 고도는 18km이죠. 기본 무장은 20mm 기관포 한 문을 장착하고 있고 8톤에 달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F2는 F-16을 기반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F-16과 외형이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것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비슷하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졌습니다. 동체를 기준으로 25% 정도 커졌죠. F-16을 기반으로 제작했으니 당연하게 F-16의 장점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가장 중요한 디지털 비행 제어 장치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의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F-16의 뛰어난 기동성과 적절한 무장 제어 기능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죠. 대신 일본이 해당 기술을 직접 개발해 적용했는데요. 비행기의 일부가 파괴되더라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했습니다. F-16은 외형 자체가 항공역학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F2의 기동성도 매우 준수했습니다. F2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A4 레이더인데요. A4 레이더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로 일반적인 레이더와 달리 쉽게 전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고속으로 기동하는 물체의 추적이 매우 쉬우며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및 탐지하는 역량이 뛰어납니다. 또한 일반적인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적을 탐지할 때 전파가 역추적당해 오히려 위치를 들키는 경우가 잦은데 A4 레이더는 이런 역추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쯔비시는 이런 레이더를 독자 개발해 F2에 탑재했고 최초로 A4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F-16이라는 4세대 전투기를 기반으로 했지만 A4 레이더와 많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들어가 F2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고 있죠.
F2의 무장은 기타 다른 전투기와 매우 비슷하지만 F2는 특이하게 대함 미사일을 4발이나 장착합니다. 자위대의 특성상 일본에 상륙하는 함정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함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무장합니다. 또한 F2는 날개 같은 부분을 용접하지 않고 한 번에 찍어내는 일체 성형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 기술이 너무 뛰어나 미국이 가져갔을 정도입니다. 성형 기술을 시작으로 일본이 내부에 장착한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 또한 미국이 전부 공유받았고 미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기술들이 적용되었다고도 하죠. 현재까지 시제기 4기를 포함해 총 98기의 F2가 생산되어 일본 항공 자위대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당 가격은 1,300억 원에 달하는 매우 고가의 기체입니다. 현재 F-35를 제외하면 일본이 갖고 있는 정상급 기체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혼을 갈아 만든 전투기 F2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